TS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관련 내용과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주간 운영 성과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행동경제학 관련되어서는 챕터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준비할 때 엄청 신났습니다. 양이 적어서. 아, 일단은 양이 적지만 내용은 또 의미가 깊을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 돈을 보여주어라로 시작이 되는데요. 왜 이 제목일까? 깊이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영어 제목으로는 쇼미더머니 아닐까 싶으면서 스타크래프트나 가요 경연대회에 나와서 자주 등장되었던 이 쇼미더머니라는 문장이 자연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내용과 큰 상관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해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과신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96년에 국제 FP 협회라고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그 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18세 미만의 자녀, 그러니까 만 18세고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하거나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어쨌든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때 부모들이 뭐 독립을 약간이라도 지원해주거나 대학에 대한 교육 자금을 준비하거나 할 텐데 그래서 18세 미만이 좀 의미 있는 조사 숫자였는 모양이에요. 여튼 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얼마냐 보니까 83%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17%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이다 자신들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83% 중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까 보니까 75%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축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선 또 50% 미만만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재정 플랜을 따라서 자산 배분과 뭐 보험이라든가 뭐 연금, 예금, 유언장 작성, 부동산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1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80%에서 10% 미만이면은 거의 뭐 그 8% 정도니까 전체 인원 대비는 뭐 8%가 훨씬 안 되는 거죠. 이게 꽤 잘 산다던 미국의 90년대 이야기이니까 지금 한국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답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과신의 최종적 결론인 준비 부족 이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 조사 인원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실까요? 준비가 넉넉하실까, 부족하실까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데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태어나죠. 요즘 구독 경제 얘기가 많죠. 넷플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대도 구독이고요. 정수기도 구독이고 자동차도 할부인데 뭐 거의 구독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를 구독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마 그 스타트업에서 나와 있었던 게 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이용하지 않아도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돈을 쓰고 있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조금씩 나가니까 굉장히 태연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적으로 체념을 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이 이 책에는 언급이 되네요. 우리가 작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사소한 거 하나만으로도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뭔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식 사야 돼? 그 제품 사야 돼? 이번에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구매나 PC나 뭐 신규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 내가 돈을 내는 상황, 내 돈이 지갑에서 나가는 상황을 거친 이후에 그게 돈이 불어서 되돌아온 적이 얼마나 있으셨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모르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자기 과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재정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과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요즘 투자의 시대잖아요. 내가 이 주식, 이 코인 간다. 들고 있으면 간다? 가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그게 가지 않고 골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경우, 죄송합니다. 아래로 가는 경우에는 그 마음이 가자가 아니라 그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내가 심적인 흔들림 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계획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짜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가 11월 달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프도 꽤 보기 괜찮죠? 그래서 S&P 500과 못지않게 잘 가는데 올해는 요 시점부터는 S&P 500보다는 좀 상승폭이 약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폭이 S&P 500보다 훨씬 적고 우상향 상태도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돈을 담아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 피어선 포트폴리오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자로 384일을 운영했는데 금액 가중 수익률로 18.74%가 되었어요. 지난주보다 좀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이 실계좌에서는 제가 요번에 혹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한 서너 달 정도 전부터 채권 비중을 조금씩 더 끌어올렸던 것, 그리고 금에 대한 비중이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렇더라도 아주 미묘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 모델 포트폴리오 그대로 운영이 되니까 큰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금액 가중 수익률로 18.78%고 연평균 수익률 16.85%를 내고 있는데 주간 자산 가치가 1.21%나 증가하는 남들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2% 중반이 떨어졌는데 여긴 자산이 1.21% 증가를 했습니다. 벤치마크 요 내용은 위에 그래프에 기반이 되는 수치인데요. 어, 뱅가드 S&P 500 인덱스와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피어스원이 12.58%, S&P 500이 10.59%입니다. 기간은 여기 보시면 약 1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2006년 전부터, 2005년 즈음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대 하락폭이 S&P 500이 50% 떨어질 때 피어스원은 20%가 채 안 떨어졌기 때문에 S&P 500이 100이 떨어진다고 하면 피어스원은 40밖에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차이가 60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50대 20인 거니까 실제 하락폭은 S&P 500보다 30%는 덜 떨어지더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을 보자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석 달 동안은 뭐 요 한 두 주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 YTD 올해 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으로 보면 S&P 500이 월등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거로 1년짜리 수익률도 S&P 500이 피어스 포트폴리오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길게 보았을 때는 이 정도의 성과를 냅니다. 자, S&P 500이 이렇게 최대 하락폭이 있다는 게 좀 거슬리긴 하시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값이 싸진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500 인덱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내가 새로 들어가는 돈은 저렴하게 산 거기도 하지만 그동안 투자했던 돈의 수익이 와장창 떨어지는 것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상대적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의 죄송합니다. 12월 3일자 업데이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죠. 오미크론 변이 파장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할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테이퍼링이 내년 9월까지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의견 대신에 내년 3월로 그 시점이 대폭 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시장에 생기면서 돈줄 재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금들을 많이 회수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나스닥도 2.62%, S&P 500도 1.12%, 다우존스도 거의 1%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제조 감소와 소비 증가의 복합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율이 경기 회복 속도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율이 경기 성장률보다 인플레가 높은 것이 문제로 시장은 그걸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높아진 인플레이션율과 경기 회복 속도의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둘이 거의 잘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특별히 연준과 재무부가 이 문제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빼는 바람에 지수가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관리 중인 상황인데 우리가 찾아서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꾸준하게 본인이 작정한 그 투자 원칙을 계속 이어서 가져가시는 것, 그것이 언제나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의 첫째 주 자산운용 보고 성과를 같이 나눴고,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자기 과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시는, 그리고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두신 투자 계획을 잘 지켜가셔서 한 주간도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피어스원 이승환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